네, 화요일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 네. 우리 세영 아나운서가 또 즐겁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네. 양대 지수 모두 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의 반발 때문에 정확하게 일정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지금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네. 지금 양대 지수가 모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특히 중국 증시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제 지금 그 중국 증시 현재 또 마감 또는 지금 움직이는 상황을 좀 보면은 먼저 현재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A50이 현재 마이너스 1.42%, 상하이 종합지수가 한 2% 빠지고요. 항생도 마이너스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중증시 보면 우리나라 좀 선방했다라고 네. 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전쟁이 일어났지만 저는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오늘장 어려웠기 때문에 얼른 진단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필승 이창훈 매니저의 필승 전략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으로 걱정 말고 저점 배팅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히 네.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정말 쎄했습니다. 이 펠로시 의상의 대만 방문 이슈로 인해서 온통 난리인데 걱정하지 말고 배팅해라. 뭔가 네. 좀 안정되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핵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하는 형태였지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국가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핵을 보유하면 전쟁이 안 난다. 힘의 균형이라고 하죠.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전면전이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3차 세계대전 주식을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시황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사실 거의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 저는 좀 쉽지가 않다. 쉽게 미국이 중국을 선제 타격할 일도 없고, 만약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이제 미국을 어느 정도 이제 건드리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점 배팅을 해라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섹터에 배팅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오늘 이슈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게 로봇주 되겠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테마성으로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다만 상승폭을 조금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주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저는 로봇주는 물론 오늘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현재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휴림 로봇 오늘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를 지금 사는 거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가 튄 거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네. 지금 무인 로봇 자동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또 로봇 테마주가 급등이 나온 건데 지금 이런 흐름을 물론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시장의 대장주였고
굉장히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이거를 따라가는 거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투자 철학으로 간다기보다는 네. 그냥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좋아 보여서 지금 들어가는 불나방 매매밖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로봇 관련주가 못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것은 결국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갑자기 뭐 계속 안 보고 있다가 오늘 한번 또 상한가가 나오고 네. 급등이 나오니까 오늘부터 들어가야지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에도 이 이슈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네, 우선은 그 로봇 관련주는 당연히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업황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고임금 시대, 그리고 파업, 그리고 앞으로 자연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너무 긴 시각인가요? 그럼? 네,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이 산업 자동화를 이루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그다음에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네.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로봇 관련주에 베팅을 하려면 우리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네.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길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 그 업황이 오늘부터 갑자기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오늘 뉴스가 터지고 최근에 테마가 없던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 기관들 단타 세력들이 몰리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보고 만약에 이거를 길게 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유일 로보틱스를 내일 이제 뭐 상한가 따상이 아니라면은 내일 이제 거래가 될 텐데 네. 내일 사면서 길게 보는 거는 이게 이치에 맞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네. 관련주들은 뭐 튀어 올랐지만 보유자의 영역이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섹터 들여다봤고요. 이어서는 배터리 관련한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상반기에도 그래도 성장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좀 물량 공세를 벌이면서 밀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반기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가까이 급락했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지금 1위는 CATL 네.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BRD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이 있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2위에 마킹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CATL과 그 BRD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해외 기업들이 지금 이제 중국 본토에 들어와서 지금 자동차를 팔려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의 테슬라나 아니면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 배터리를 써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옵션을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네. 예,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배터리를 써야 된다라는 이점은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이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또 그 납품을 하기로 했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점유율이 밀릴 수 있지만 그 어느 브랜드보다 또 고밀도 그리고 안정성이 뭐 세계 최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공장에 추가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 말고도 지금 전기차가 이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구독하고 대여하는 서비스가 허용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완성차부터 폐배터리까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뉴스 같은데 네. 이러한 뉴스를 안고 앞으로 갈 종목을 좀 선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그 지금 뭐 배터리 대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네. 구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매일경제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앞으로는 그 자동차 껍데기를 대여해주고 네. 배터리는 구독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조금 기사는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반값에 살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렌탈 시스템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매월 이제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이슈들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리뷰해볼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네. 바로 SDN 되겠습니다. 이게 7월 28일 날 저희가 편입했던 건데 최고가 대비하면 16% 네.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뭐 두 자릿수로 튀어 올랐습니다. 네, SD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어제 24%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마이너스 2% 그냥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길게 보면 우리가 유가를 대체할 또 멀리 봤을 때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이고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향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태양광, 풍력 멀리 봤을 때 원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공략했던 SDN 같은 경우에는 17%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네, 추가적인 네. 추가 상승 상승도 가능합니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또 오늘장 저희가 공략해 봐야 될 종목이 궁금한데요. 내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이창훈의 필승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신양회 네.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성신양에는 우리가 시멘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시멘트주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다. 우선은 왜 바닥이라고 하냐? 그 근거는 먼저 첫 번째로 9월 달에 시멘트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됩니다. 다 오르네요. 네, 원래는 그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안 됐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실제로 그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그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른 거를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지금 둔촌주공 사태도 분양가 상한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이 더딘 것도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와 또한 그 원자재 가격이 주가에 반영되고 그리고 이제 또 8월 10일 전후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그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로 대규모 공급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건설주들 그리고 주택보급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가장 그 근본적인 소재 바로 시멘트가 또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신양에 충분히 많이 빠져서 오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건설주들은 조금 네.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시멘트 관련주로 좀 눈을 돌리자라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실제로 그 건설 주택 보급 관련해서 네. 가구주들은 좀 움직였어요. 보면은 오늘 이제 NX가 네. 지금 그 종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가구가 오늘 또 그 최고가가 8.5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레이디 가구로 유명한 OIMINT도 오늘 일단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있을 주택 공급 가격 정책에 맞춰서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성신양의 지금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거면은 지금 공략해서 어디까지 또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성신양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요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딱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저는 시세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50%, 저는 15,800원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8,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공략주는 성신양회였습니다. 목표가 15,800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고앤스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 탑10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로보틱스 상한가를 기록했죠. 유일 로보틱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 루닛 최근 상장한 인공지능 의료업체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16% 두 자릿수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 미중 갈등 관련해서 퍼스텍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강세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0위에 있는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시험 생산 수혜주로서 오늘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4%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저희 4위에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 미국과 중국의 네. 이슈 들여다봤는데 이 관련해서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내일장도 가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보유자의 영역에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대표적인 미중무역 관련주라고,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히토류 테마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미중무역 전쟁을 한다 그래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히토류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로 묶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콩대두 쪽인 샘표, 샘표 식품이 오늘 이제 같은 모멘텀으로 단기 급등 나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워낙 중국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언제 방문할지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갔다가 말레이시아 가고 그 다음에 대만 갔다가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는데요. 지금 대만만 어떤 핵심적으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지금 이제 대만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이 예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다시 미중무역적 전쟁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 이유가 지금 중국이 전투기도 띄우고 지금 군대를 집결하고 있다. 네. 이런 무력 시위 내용이 오후에 또 추가로 나오면서 관련주가 또 움직였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지만 펠로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지금 대만 방문에 대해서 또 취소할 의사가 없다 보니까 만약 여기서 또 취소하면은 중국에게 또 진다라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그래서 관련주, 그러니까 전면전이나 이런 거는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가 어쨌든 국내 시장에 하방 압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의원단도 연말쯤에 대만을 방문할 듯하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면은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같은 팀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미국과 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중립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6일 만에 또 푸틴과 또 접촉을 하는 등 굉장히 지금 그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지금 미국이 치포 동맹이라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국 너네도 이제 들어와라라고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매출은 거의 60%가 중국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중국에 우리가 만약에 치포 동맹에 들어가면 중국이 보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제 정치라는 거는 어떤 그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오로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국제 정치다 보니까 네.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때그때 좀 대응의 영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시장 관련한 이슈까지 들여다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화그룹주 네. 방산 부분을 통합한다라는 이슈가 들려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평가 탈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여기에도 실적까지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이제 그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금요일 날 23% 장중에 급등 나오고 그리고 월요일 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장중에 또 6%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종가는 마이너스 1.4%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눌린 이후에. 오늘은 이게 뭐 또 대표적인 방산주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그 유니온 머티리얼즈만 움직인 게 아니라 뭐 빅텍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도 다 방산주인데요. 지금 그 뭐 8.9% 오늘 장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그 다누리 지금 달 탐사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여기에 방산 이슈도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까지 이제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현재 방산주 중에서는 거의 뭐 1등주 개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 차익 실현성 매물처럼 한번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시가 대비 밀려서 끝나버렸는데요. 여기서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면 지금 그 전에 사뒀던 물량을 싹 다 털고 오늘 대량 거래량 터트리면서 고점에서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그 말 그대로 먹고 튀었다. 흔히 말해 먹튀라고 하죠. 네. 이런 흐름이 나왔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7월 29일 날 급등 나왔을 때 거래량의 반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시세가 충분히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려스러운 건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다 지금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걸 중장기로 좀 보면서 투자를 해봐도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선별적인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이슈만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단기로 봐야 됩니다. 요즘에 급등주가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네. 그리고 또 바로 급등주 바뀌고 하다못해 신재생 같은 경우에도 요 한 이틀 급등하더니 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제 영원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이슈와 그냥 잠깐의 뉴스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적만 나와준다면 주가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재료도 있고 실적까지 나오니까 더 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실적 계속 나올 걸로 봐요.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한국산 무기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대로템도 이번에 또 수주 대박 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좋기 때문에 긴 추세로 흐름은 나쁘지 않다. 방산주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장 고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에 있는 포스코 엠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7.74%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혜주로서 움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급등의 연속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오늘 그 장중에 17%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시가가 거의 16%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가가 거의 고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가 7%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진 네. 종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엠텍은 제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단순 테마주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 계열사로서 앞으로도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충분히 미래 전망이 밝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더 간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 이런 갈등에 따른 수혜주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은 네. 지금 또 최근에 보면 전기차의 인도량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반도체 수급난이 해결될 기미가 네. 좀 보이면서 차량 인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도 자연스럽게 많이 팔리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지금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그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 LNF나 에코프로비엠처럼 못 갔던 종목들이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잘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내일장 고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에 있는 아모레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죠. 오늘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2분기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도시 봉쇄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 비중이 컸던 아시아 지역에서 부진했던 게 실적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네. 앞서서 매니저님이 실적이 좋아야 또 길게 네.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아모레지는 그럼 다른 모멘텀이 없는 걸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의견 드릴게요. 아모레지를요? 왜냐하면 아모레지가 지금 적자이긴 하지만 네. 그 주가도 그걸 충분히 감안할 만큼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모레지는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네. 지금 이제 지주사인데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사옥을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크게 지으면 네. 그때부터 기업이 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 개인 사업자도 진리예요. 만약에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다가 막 손님이 미어 터져요.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테이블 많이 놓으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장 깨끗하게 크게 해놓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없어요. 네, 감성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나가는 사업가들도 보면 좀 잘 나갈 때 차 갑자기 뭐 슈퍼카로 바꾸고 네. 이러면 그때부터 사업 잘 안 되는데. 그런가요? 네, 지금 기업들도 네. 보면은 항상 신사옥을 지을 때 뭔가 휘청거려요. 근데 이게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무조건 이게 무슨 뭐 어떤 그 미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장 잘 나갈 때 돈 현금이 많다 보니까 좀 그 기업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현금 동원력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롯데월드타워 지으는 그 시점부터 조금 네. 그 그룹 자체가 조금 잘 안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중국 시장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용산 쪽에 지금 신사옥을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밤에 그 건너편으로 용산 쪽을 바라보면
저도 이제 남산 등산을 자주 가는데 어. 아모레퍼시픽 건물이 거기 그것만 독보적으로 보여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잘 지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적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내용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빠지면 거의 반의 반토막인데 저는 그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LG생활건강 포함해서 우리가 그 저가 화장품주들은 적자로 앞으로 그 재무 구조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리오프닝 그리고 좀 멀리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살아날 수 있고 장기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저점이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뭐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중국 관련된 내용도 뭐 다 악재투성일 수 있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지금 자리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봐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모레지, 고까지, 고스탑 4가지 종목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움직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많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싶은데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앞으로 지금 시장의 대응 방법과 그다음에 후속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방금 제가 시멘트 관련주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관련된 모멘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목한 창원하세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